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48.95달러로 마무리했고요. 3.83%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135달러로 1.44% 하락을 기록했는데,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0.77%, S&P는 마이너스 0.28%, 다우만 0.26%의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수보다 훨씬 더 크게 빠졌는데 여기엔 오늘 새로 나온 이유가 있고요. 그건 잠시 뒤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가가 아니라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제품 하나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 공지도 보도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사라진 건 10년 된 제품이었고 한때 이 회사의 미래라고 불리던 물건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오늘 테슬라를 누르고 있었던 것은 테슬라 뉴스라기보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 전 품목에 관세 50%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동차와 트럭, 부품과 철강이 전부 포함되었고요.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는데 이 당장 비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린 다음에 적용되는 일이긴 하지만 시장은 오늘부터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 포드는 마이너스 3.5%, 제너럴 모터스는 마이너스 1.13%, 스텔란티스는 마이너스 4.77%로 미국 완성차 업체가 통째로 밀리는 상황이 발표했으며 이 테슬라도 좀 하락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 중국의 규제 당국이 발표한 리콜 건까지 오늘까지 기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리콜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2026년 들어서 테슬라를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워싱턴일 수도 있는데요. 이 관세도 지금 워싱턴에서 결정하고 보조금도 워싱턴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오늘 할 이야기도 결국 이 질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테슬라 홈페이지에 이 솔라루프 페이지가 통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테슬라닷컴에 들어가서 이 솔라루프 주소를 쳐면 바로 솔라 패널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너지 메뉴에서도 솔라 루프라는 항목은 통째로 사라졌고 그 대신 이 솔라 패널이 남겨져 있고 에너지 아래에 솔라 패널과 파워월 그리고 메가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인증받고 있었던 제3자 설치 업체들에게도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솔라 루프 타일은 이제 주문할 수 없고 앞으로는 일반 태양광 패널만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관계자는 일렉트랙에게 각각 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고요. 이 관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본 내용을 보면 이 제품이 재무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부 결론이 났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오늘까지 이 건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흘러져 나오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 설치 업체 간 통보와 홈페이지의 변화 그리고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서 솔라루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품 하나가 사라진 것뿐인데 이게 왜 큰 뉴스가 되는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신다면 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간을 좀 돌려서 2016년 10월 28일 일론 머스크가 무대에 올라서 솔라루프를 공개했고요. 이 장소는 할리우드의 촬영장이었고 정확히는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이 사용되던 세트의 집들이었습니다. 그 집 지붕에 유리 타일이 얹혀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것이 기존의 지붕보다 훨씬 예쁘고 오래가고 또 전기까지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몇 주 뒤 테슬라 주주들이 솔라시티의 인수안을 승인했으며 인수 금액은 약 26억 달러, 오늘 환율로 약 3조 6천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자, 솔라시티는 태양광 설치 업체였는데 이 당시 부채가 상당했고 일론 머스크가 최대의 주주이자 회장인 상황이었는데요. 이 실제 경영은 일론 머스크의 사촌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 솔라시티는 그 무렵 자금을 계속 조달해야만 하는 회사였던 상황인데 태양광 설치는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오랜 시간 걸쳐서 받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솔라본드라는 채권을 발행했었고 델라웨어 법원의 기록에 따르게 된다면 채권을 주로 사준 곳은 스페이스X와 일론
일론 머스크 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스페이스X의 주주가 되신 분들께는 이 대목이 새롭게 들릴 수 있는데요. 2016년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은 서로의 자금줄이 되었었던 것이고, 이 부채가 많은 사촌 회사를 사겠다고 주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 직전 일론 머스크는 혁신적인 솔라루프를 공개하면서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순서를 문제 삼아서 주주들이 소송을 냈고요. 이 델라웨어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일론 머스크를 뺀 이사회 전원은 2020년에 6천만 달러를 내고 합의했고, 일론 머스크는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가서 2022년 4월에 이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의 과정 중 나온 증언이 하나 있는데, 2019년 6월 시점 기준으로 2016년 무대에 올라있던 타일은 작동하는 제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양산 시제품처럼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디자인만 있었던 모업 제품이었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제품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품을 여러 차례 다시 설계하면서 만들기 쉽게, 그리고 시공하기 쉽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타일의 크기와 결합 방식이 세대를 거치며 바뀌었고, 한마디로 처음 만들어진 설계는 공장에서 생산하기도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도 힘든 제품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양이 개선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정도에는 목표 숫자가 나왔는데요. 주당 1000채를 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년으로 환산하면 솔라루프를 가진 집 5만 채를 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실제 시공량은 거기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2024년 초 테슬라는 분기 실적 자료에서 아예 솔라루프 배포량을 공시하는 것을 멈췄으며, 회사가 어떤 숫자를 더 이상 세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은 이 숫자가 회사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빠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일렉트렉은 올해 초 이미 이 사업이 끝난 상태라고 썼고, 이번에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난 걸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절차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제품은 무려 10년이란 기간 동안 나왔으며 무대에서 화려하게 시작도 했고 목표를 한 번도 못 채웠으며 결국 조용히 정리됐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이 사라지게 된 이유에는 이 뒷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한 주에 1000채씩 솔라루프를 가진 집을 시공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숫자가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집에 태양광을 달면 설치비의 30%를 연방정부가 세금에서 깎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의 이름은 주택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였고, 조항번호로는 25D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고 해서 낼 세금을 그대로 빼주는 것인데, 예로 2,400만 원짜리 시스템을 달면 720만 원을 뺐고, 한도도 없었으며 세금보다 크레딧이 크면 2월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제도는 원래 2032년까지 30%의 세액공제를 유지하고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서서히 낮추면서 끝나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이 이 일정을 통째로 바꾸게 되었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 없이 2025년 12월 31일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서 집에 태양광을 사서 다는 사람은 연방정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은 0원이고요. 작년 12월에 달았으면 30%, 올해 1월에 달았으면 0%가 되게 됩니다. 또 솔라루프는 지붕 위에 패널을 얹는 방식이 아닌 지붕 자체가 태양광인 제품인데요. 그래서 지붕을 새로 얹혀야 하는 집이 아니면 살 이유가 없고, 이 제품의 시장은 미국 전체 주택이 아니라 올해 지붕을 교체할 예정이면서 이 태양광도 원하는 시장, 또 거기에 비용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시공인데요.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규격화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일론 머스크는 2021년 실적 발표에서 지붕의 구조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다며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붙이게 된다면 비싸고 살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며 만들 때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물건이 바로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똑같은 것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을 잘하는 회사인데, 솔라루프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태양광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건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 며칠 전 테슬라의 북미 공식 계정은 짧은 발표를 하나 올렸는데요. 바로 오스틴 기가팩토리의 양극재 공장이 이 대규모 생산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북미에서도 이 정도로 양극재를 만드는 공장은 거의 없고 테슬라가 처음인데, 이 양극재가 뭐냐면 우선 테슬라의 배터리 셀 안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고 이 셀의 원가의 3분의 1을 바로 양극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터리의 양극재를 만드는 것은 거의 중국에서 하고 있었던 일인데, 이 테슬라는 이 양극재를 중국에서 사다 쓰고 있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사다 쓰지 않고 양극재까지도 직접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1월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 인근에 테슬라 리튬 정제소가 가동을 시작했는데, 광석을 배터리용 리튬으로 바꾸는 공장이고, 이것도 원래는 호주에서 캔 광석을 중국으로 보낸 후 정제해서 다시 받아오는 구조였지만, 이것을 더 이상 중국으로 보내지 않고 텍사스 자체에서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하나의 패턴이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남이 만들어서 주던 것을 사오던 방식에서 하나씩 자기가 직접 만드는 쪽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광석의 정제도 그렇게 넘어왔고 양극재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패턴으로 태양광 사업을 보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태양광 셀을 직접 만들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패널을 파는 회사인데 이 셀을 만들지 않는다라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현재 태양광 패널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순서를 보게 된다면 우선 원재료를 녹여서 결정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얇게 잘라서 셀로 만든 후 그 셀을 여러 장 이어붙여서 유리와 틀에 끼우게 되면 우리가 아는 태양광 패널이 되는데, 바로 이 패널을 만드는 부분이 제조고 뒤쪽은 그것을 가지고 조립하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은 조립 부분인 뒤쪽인데요. 이 테슬라가 낸 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1월 출시한 테슬라 패널의 데이터 시트에는 뉴욕 공장에서 조립되었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립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태양광 셀은 사오고 테슬라는 그것을 조립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뜻인데 10년 동안 이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가 낸 서류를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 세무 변호사가 텍사스주에 신청서 한 장을 내었고 8월 6일쯤 공개되었는데, 바로 휴스턴 남서쪽 3,050에이커 부지를 잡고 태양광 셀 공장을 직접 짓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101억 1,60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1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중 부동산은 15억 달러, 설비로는 86억 달러가 쓰여질 예정이며, 이 설비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기계를 넣는 큰 프로젝트라는 뜻이고, 이 생산 목표는 2029년 1분기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조립 공장이 아닌 셀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것이고요. 이 리튬에서 했던 것처럼 양극재에서 했던 것처럼 바로 태양광에서도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돈이 되느냐, 하나는 확실하고 하나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 확실한 쪽부터 말씀드리면 상대하는 시장이 아예 다릅니다. 이 솔라루프의 최대치가 주당 1,000채 정도를 시공할 수가 있었는데 지붕을 교체할 예정이면서 여유도 있는 미국 가정까지만이 시장이었던 상황입니다. 이 반면 셀과 패널은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과 대형 발전소까지 전부 들어가고요. 참고로 지금 미국의 최대 태양광 제조회사인 퍼스트 솔라는 2027년 목표하고 있는 생산 능력이 17.7기가와트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100기가와트를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생각해볼 쪽은 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집에다가 달면 주던 30%의 세액 공제는 작년 말 끝났고, 이 미국에서 태양광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게 주는 크레딧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만든 개수만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지만 문제는 이것도 시한부라는 것이고, 2029년까지가 전액이고 2030년에 75%, 2031년에는 절반, 2032년에는 4분의 1로 점점 줄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공장이 돌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9년 1분기인데요. 이 날짜를 붙여놓고 보면 전액을 받는 기간이 1년도 안 되고 4년만 지나도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장은 보조금을 받으려고 짓는 거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테슬라가 진짜로 태양광 셀을 만드는 공장을 짓는다라면
이 보조금이 사라져도 셀을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판단이 섰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게 맞는 계산이라면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립튼 정제소도 양극재 공장도 처음에는 사다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계산을 다르게 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셀 역시 같은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정리해본다면 테슬라가 태양광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으로 시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0년 동안 테슬라의 태양광은 남이 만든 셀을 사다가 조립만 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서류를 통해서 보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테슬라 안에서 다 하겠다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테슬라의 솔라루프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테슬라의 사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사업의 방향을 훨씬 더 큰 쪽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